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정황이나 뭐 사진들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차 김부선 씨와의 네. 스캔들을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인데요. 조금 전에 김영환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인은 김부선 씨를 잘 모른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지만 여태까지 방송 토론으로 이 스캔들을 본인이 제기하고 난 이후에 많이 고통당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좀 네.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뭐 그 본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또 그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나를 찍어준 사진이다라고 했다는 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예. 어떤 이 여배우 스캔들이 다시 좀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뭐 함구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일관되게 예. 주장을 해왔지만 만약에 새로운 국면에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새롭게 검증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정말 그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인천 뭐 바닷가에 가서 막 같이 있는 사진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사진을 혼자 있는 사진을 누가 찍어줬다만으로 어떤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아니면 모종의 모습 어떤 관계였다 말하기는 성급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금 김영환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어요. 인천 바닷가뿐만이 아니라 뭐 광화문 낙지집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뭐 주차장 차 안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선거 전 뭐 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뭔가 판세가 뒤집힐까라는 조금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요,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 단연 쟁점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2009년 5월 20일 노 대통령 서거에 있던 날 봉화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전화 와서 어디 가냐니까 성남 지나갈 텐데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갔느냐 안 가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인데 30초를 주세요. 예 질문했으면. 아니오만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제 시간이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주제 잘 정했죠? 청문회장인지 토론회장인지 헛갈렸습니다. 자, 근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저게 여배우 논란,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의 이재명 후보와의 스캔들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저 정도면 뭐 방어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토론회냐 청문회냐 그러셨는데요. 저는 뭐 보면서 말이 좀 겹칩니다. 꼭 이혼 소송에서 그 변호사하고 논란이 붙는 그런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렇게 청문회 모습을 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제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퍼붓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김영환 후보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구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 남경필로 흘러갈 수가 있었으니까 예. 거기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격을 해나간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존재감을 부각시킨 게 성공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도 나름대로 방어하는 데는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승부입니까? 그러면 무승부? 제 생각에는 그냥 굳이 말하자면은 한 골 정도를 넣는데요. 김영환 후보가.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골 득실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 그 정도 한 골 정도 먹는 것 갖고는 이제 승부를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못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죠. 5월 17일 뭐 광우병 집회, 광화문 낙지집, 2009년 5월 22일 봉화마을, 옥수동.
아니 어떻게 김영환 후보는 저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노 기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뭔가 특정한 날짜, 뭐 연도와 월, 일이 다 나오는 그런 날짜를 많이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특히 예. 뭐 5월 17일이라든지 장소와 뭐 이제 식사를 한 식당의 종류, 그리고 특히 여배우로 알려진 김부선 씨가 사는 동네 옥수동도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영환 후보가 이제 과거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게 조금 해묵은 스캔들이긴 한데 김영환 후보가 좀 구체적인 어떤 이제 장소라든지 시간 같은 걸 언급하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제보를 토대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 토론회에서 이 여배우 스캔들 논란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는데요. 글쎄요, 그만큼의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없다면 이건 정말 네거티브가 될 텐데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교도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이요? 네. 손바닥으로 점잖게 하세요.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명예훼손 때문에 교도소를 가야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뭐 자신이 뭐 사실 해당자들이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근거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장은 사실이다라고 거꾸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일부의 친문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흥미로운 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아마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이거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제 뭐-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노 기자 지금 이 상황을 뭐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선 경선 당시에 본인이 문재인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죠.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던 걸 똑같이 이번에 김영환 후보에게 역으로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내에 어떤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라든지 일반 어떤 이제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후보를 상당히 공격하는 이런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후보가 뭔가 자신을 둘러싼 그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후보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죠.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사냥입니다. 남경필 후보도 고발했습니다. 20명 처벌했다고 저번에 대변인이 얘기했더라고요. 7명 또 고발한다고 또 발표까지 했는데 왜 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마십시오. 답을 그리고 김영환 물으셔야 되는 거 후보께서는 아닙니까? 나중에 물을 거예요. 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30초. 방해하지 마세요. 네거티브 공방전이 굉장히 이제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 경기지사 2차 토론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친박이냐, 뭐 비문이냐, 친문이냐 이런 또 과거의 정치적 경력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또 맞붙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만나보고 오시죠. 당이 못하게 하거나 하면 탈당하실 겁니까? 탈당 문제보다 내부에서 고치겠습니다. 못 고치면.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하셨고 박근혜의 상황이 나쁘니까 탈당하셨고 바른당 가셨다가 또 탈당하시고
또 복당하시고 이렇게 정치적 일관성도 없고 신념과 가치가 뭔지 알 수도 없는 분에게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정말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경필 후보님의 아마 기대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네,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국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답지 않다 이런 지적을 이제 남경필 후보가 하는데 사실 이제 일부 좀 강력한 그 이제 친문 세력이랄까 그런 그룹이 보면 이재명 후보를 더 견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바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을 했던 예.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좀 이게 좀 혼자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연정도했던 남경필 후보가 낫다 이런 판단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마 남경필 후보는 그런 사람들을 좀 끌어내야지 선거에 이긴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제 비수를 들이댄 거죠. 어쨌든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 관계없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예. 그럼 당신은 박근혜 지지자였던 사람 아니냐? 그나마도 또 일관된 지지자도 아니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탈당도 하고, 예. 한 사람 아니냐? 예. 그러면서 당신이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서로 상호공방을 하는데요. 예. 글쎄요, 저게 정치입니다만은 저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예. 그러면 진짜 정책 토론인데, 정책 토론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좀 이전 투구적인 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2차 토론에 사실 좀 황 의원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고요. 여배우랑 스캔들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정치적 과거 경력이 어땠느니 이런 공방이 줄을 이루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존재감을 부각시킨 게 성공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도 나름대로 방어하는 데는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승부입니까? 그러면 무승부? 제 생각에는 그냥 굳이 말하자면은 한 골 정도를 넣는데요, 김영환 후보가.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골 득실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 그 정도 한 골 정도 먹는 것 갖고는 이제 승부를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못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죠. 5월 17일 광우병 집회, 광화문 낙지집, 2009년 5월 22일 봉하마을, 옥수동. 아니 어떻게 김영환 후보는 저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노 기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뭔가 특정한 날짜, 연도와 월, 일이 다 나오는 그런 날짜를 많이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특히 예. 5월 17일이라든지 장소와 이제 식사를 한 식당의 종류, 그리고 특히 여배우로 알려진 김부선 씨가 사는 동네 옥수동도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영환 후보가 이제 과거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게 조금 해묵은 스캔들이긴 한데 김영환 후보가 좀 구체적인 어떤 이제 장소라든지 시간 같은 걸 언급하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제보를 토대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 토론회에서 이 여배우 스캔들 논란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는데요. 글쎄요, 그만큼의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없다면 이건 정말 네거티브가 될 텐데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민주당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 단연 쟁점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2009년 5월 22일 노 대통령 서거가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전화 와서 어디 가냐니까 성남 지나갈 텐데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갔느냐 안 가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인데 30초를 주세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제 시간이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주제 잘 정했죠? 청문회장인지 토론회장인지 헛갈렸습니다. 자, 근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저게 여배우 논란,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의 이재명 후보와의 스캔들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저 정도면 뭐 방어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토론회냐 청문회냐 그러셨는데요. 저는 뭐 보면서 말이 좀 겹칩니다. 꼭 이혼 소송에서 그 변호사하고 논란이 붙는 그런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렇게 청문회 모습을 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제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퍼붓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김영환 후보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구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 양경필로 흘러갈 수가 있었으니까 예. 거기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격을 해나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내에 어떤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라든지 일반 어떤 이제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후보를 상당히 공격하는 이런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후보가 뭔가 자신을 둘러싼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후보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죠.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사냥입니다. 남경필 후보도 고발했습니다. 20명 처벌했다고 저번에 대변인이 얘기했더라고요. 7명 또 고발한다고 또 발표까지 했는데 왜 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마십시오. 답을 그리고 김영환 물으셔야 되는 거 후보께서는 나중에 물을 거예요. 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세요. 네거티브 공방전이 굉장히 이제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 경기지사 2차 토론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친박이냐, 뭐 비문이냐, 친문이냐, 이런 또 과거의 정치적 경력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또 맞붙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만나보고 오시죠. 당이 못하게 하거나 하면 탈당하실 겁니까? 탈당 문제보다 내부에서 고치겠습니다. 못 고치면.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하셨고, 박근혜의 상황이 나쁘니까 탈당하셨고, 바른당 가셨다가 또 탈당하시고, 또 복당하시고. 이렇게 정치적 일관성도 없고, 신념과 가치가 뭔지 알 수도 없는 분에게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정말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경필 후보님의 아마 기대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네,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국 이재명 후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교도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이요? 네. 손바닥으로 점잖게 하세요. 하늘을 가르는 일이죠. 김영환 후보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명예훼손 때문에 교도소를 가야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자신이 사실 해당자들이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근거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장은 사실이다라고 거꾸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일부의 친문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흥미로운 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아마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형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제 뭐-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노 기자 지금 이 상황을 뭐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선 경선 당시에 본인이 문재인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죠.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던 걸 똑같이 이번에 김영환 후보에게 역으로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기 바깥에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정황이나 뭐 사진들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차 김부선 씨와의 네. 스캔들을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인데요. 조금 전에 김영환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인은 김부선 씨를 잘 모른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지만 여태까지 방송 토론으로 이 스캔들을 본인이 제기하고 난 이후에 많이 고통당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좀 네.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뭐 그 본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또 그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나를 찍어준 사진이다라고 했다는 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예. 어떤 이 여배우 스캔들이 다시 좀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뭐 함구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일관되게 예. 주장을 해왔지만 만약에 새로운 국면에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새롭게 검증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정말 그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인천 뭐 바닷가에 가서 막 같이 있는 사진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사진을 혼자 있는 사진을 누가 찍어줬다만으로 어떤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아니면 모종의 모습 어떤 관계였다 말하기는 성급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금 김영환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어요. 인천 바닷가뿐만이 아니라 뭐 광화문 낙지집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뭐 주차장 차 안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선거 전 뭐 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뭔가 판세가 뒤집힐까라는 조금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요,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